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번의 풍경 강원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벌써 이제 드디어 그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멜번의 풍경 10번째 순서인데요. 오늘 멜번 풍경의 주제는요. 오늘 제가 받은 이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가족, 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호주 정부에서 날아온 그 편지 한 통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름 아니고 이제 동성 결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후에 이제 받은 편지인데 설문지예요. 이 설문지가 이제 뭐냐면 동성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묻는 설문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는데요. 내용은 아마 글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입니다. Should the law be changed to allow same-sex couples to marry? 그러니까 법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이제 허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지와 더불어서 이제 투표를 yes냐 no냐를 묻는 그런 질문지가 이제 같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그냥 안내서만, 투표권은 지금 이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이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이제 요 첫 페이지 안내장만, 설명서만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여기도 사실 또 저희가 엄격해서 자기가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곳에 와 있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아무래도 이제 나이든 특히 이제 교포 1세대 남자들은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마음을 결정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만 아직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뭐 전 집사람이라든가 이제 딸이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국적을 갖고 있는 호주 국적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생각도 없고, 그건 이제 본인들 결정이니까. 가끔 이제 가족끼리 뭐 이제 이러저런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여기 호주의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독립적인, 뭐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한 문제고, 저희 가족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만 머물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동성 결혼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왔네요. 미국에서 이제 먼저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되면서 그 전에도 호주 사회는 뭐 역시 영미 문화권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 벨트죠, 지구를 둘러싸는 이 앵글로색슨족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앵글로색슨족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 옆에 있는 아일랜드가 먼저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호주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사회가 상당히 또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과연 호주 국민들이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이제 향후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또 이 동성 결혼이란 주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분들한테도 상당히 적지 않은 현재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문제죠.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아직 결혼은 아직 뭐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만, 아마 언젠가는 또 이렇게 사회 흐름에 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에 대비해서 오늘 한번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여기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개인적인 아무래도 이제 주관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호주 사회도 사실 뭐 캐나다라든가 뭐 뉴질랜드 이런 기독교 중심의 뭐 영국 국교회도 있고, 뭐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대변되는 미국도 있고요. 굉장히 실용성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어떤 기독교 문화, 특히 이제 무슬림을
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성향을 드러낸 IS 문제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종교성이 더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국제 보도를, 국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앵글로색슨족들이 중심이 된 이 나라에서 교회의 힘은 굉장히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거지 영국 국교회를 가지고 있는 영국만 하더라도 교회가 점점 신도를 잃어서 이제는 술집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교회 건물은 영국 쪽으로 많이 이주해간 무슬림들이 사서 무슬림 성전이 된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뉴스를 좀 봤고요. 그리고 이 호주도 사실 종교에 관해서는 특히 이제 기독교의 힘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백인 사회를 봐도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무슬림 때문은 아니죠. 무슬림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죠. 시아파가 있고 순니파가 있고 또 그런 거죠. 이제 순니파는 전통적인 칼리프와 우리나라 진골이나 성골식으로 진골만 성골이나 진골만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순니파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가 그렇죠. 시아파는 이제 혈통 위주의 칼리프, 제일 지도자를 갖다가 이제 신의 대리자로 하는 게 이제 시아파고, 순위파는 그와 관련해서 누구도 이 신의 대리자,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념적인, 그들만 해도 이념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렇게 다양하듯이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각 파 중에서 또 이제 급진적으로 나온 게 IS인데, 아무튼 IS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는 또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성향이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어떤 전 국민 내에서 이 LGBT,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젠더, 이렇게 성소수자 그룹이죠. LGBT의 목소리가 그런 종교적인 저항을 뚫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이제 설문지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호주라는 나라 지금 이제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이제 미치는 그런 상황을, 하나의 이슈의 흐름을 안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호주의 분위기에 더불어서 한국도 사실 해마다 이제 성소수자들의 축제, 신촌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계속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적인 특성 때문에 주변에 강대국도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영향도 서로 많이 받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또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하는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조건에서 오는 그런 변화를 빨리 받아야 특성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상당히 민족 자체가 그런 어떤 역사적 지리적 요건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빠른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무쌍하는 그런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사회문화적인 특징 중에 이제 동성애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이제 공공연하게 방송에서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밍아웃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변이 그런 것에 의해서 전염된다기보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도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호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와 관련한
우리도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 변화에 대한 논의는 어차피 전 세계가 계속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분야도 역시 우리가 곧 닥치게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저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에 보면 이게 무슨 범죄도 아니고요. 일단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건 이제 변태다, 변형이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역사도 길고요. 사실 이 동성애라는 거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리스에 누가 그랬대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젊은 남성 동성애자로 이루어진 군대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시대에 나왔던 얘기라서 이거를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변종이라고 얘기에는 너무 역사가 길고요. 그런 가능성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이 문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에이즈라든가 그런 질병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제 그 사람들 어느 관계든지 그게 남남이든 여여든 아니면 이성 관계도 그런 문제는 어느 관계든 다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이성 관계에서 그러니까 헤테로섹슈얼 그러니까 이제 이성애에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류 문화의 오랜 흐름에 걸쳐서 드러난 가부장제죠. 가부장제. 그래서 이제 남성우위.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멜번 풍경 몇 번째 순서인지 모르겠는데 서양이 이 호주와 한국의 이 사고방식의 한국 사회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서 사고방식을 이제 수평적 수직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수평적 사고가 나름대로 넓게 퍼져 있는 이 호주 사회조차도 사실은 이 가부장적인 영웅적인 남성상,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라는 거는 수평적인 사고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 영웅적인 남성상을 가장 우상화하는 그런 또 한편의 수직적인 모습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면에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것도 정말 인류 역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민주주의 이 시대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것도 사실은 20년대 30년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40년대 사우디는 아직 여성이 해외여행도 자기가 혼자 못 나가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여성운동 호주까지 여성의 참정권 운동도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애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폭력적인 관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애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이제 가장 오래 써왔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지만 이성애라는 것이 갖고 있는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죠. 단점도 있죠. 모든 관계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새로운 관계가 갖고 있는 단점만 부각시키면은 그 단점만 조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성애도 그런 그건 이제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 여성 임금과 관련된 문제, 이 임금 차별화도 지금 이 호주라든가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오늘도 호주의 한 시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자문 역할을 했던 여성분이 나와서 이 호주의 여성 아나운서 앵커하고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면서 또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 문제도 토론하는 거 봤는데 아직까지도 이 섬에서도 여성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대접받고 취약한 이런 문제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제가 이제 거기에 의해서 뭐 더 올려줘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견해를 갖기에는 아직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연구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근데 아무튼 그 자기 능력에 의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쨌든 분야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 능력에 의해서 능력을 더 발휘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이 능력 발휘하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이 이성애라는 것도 하나의 그런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성애도 하나의 또 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단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런 그 전통적 그 이제 가치관의 붕괴를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전통적 가치관, 특히 이제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또 이제 그 남과 여가 만나서 자손대대로 이제 번창하는 이런 가치관에 비하면 이게 상대적이 굉장히 그 충격적인 반작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회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 가치관에만 사실 잡혀 있기에는 우리가 그거를 흐름을 계속 홀딩할 수는 없죠. 어차피 사회 인간의 역사라는 건 계속 변하는 것이고,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도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계시는 이런 AI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실 이 이성애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 관계도 하다못해 이런 전통적 가치관을 흔드는 기술 혁신에 의해서 또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섹스 인형이죠. 섹스돌. 성적으로 쓸 수 있는 인형이죠. 성적인 쾌락을 인형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한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이 전통적 가치관은 이 기술혁명에 의해서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기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이 기업이라는 거는 그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가도 흔드는 힘을 가진 게 오늘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 혁신에 의해서 모든 가치관들이 지금 재정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동성애를 이성애를 흔드는 하나의 유일한 그 대항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그런 거를 반론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근거로 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가 사회 체계, 정치 체계, 사회 체계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종교죠. 근데 이제 종교도 사실은 특히 이 기독교계가 지배하고 있는 이제 서양 문화에서 그 저항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이제 러시아 같은 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끼리 손잡고 거나 이러면은 막 그 길거리에서 남자들이 막 주먹질하고 노골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미국에서도 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아직 그 합법화됐지만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거를 이제 저주하다시피 하는 그런 경향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기독교의 본산이죠. 원류가 되는 이제 유대교. 그 유대교의 국가인 그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세계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에게 가장 관대한 도시다. 이런 아마 그 자료 조사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건 저를 상당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저도 이런 그 생각의 변화 속에서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얘기인데, 아무튼 특히 유대교의 중심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특히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관대한 도시일까?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이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아무래도 이제
뭐 불교야 뭐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람 만든 건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죠.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역사관인데 뭐 사실 그런 그 인간을 신이 만들었다면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만들어준 거는 신이지 인간 자신은 아니거든요. 인간 자신이 뭐 서로 사랑하라는 신의 뜻을 거스른 것도 아니고 굳이 어떤 그 특히 이제 뭐 게이에 대한 성향의 하나에 대해서만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이성에서도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거는 이 성교와 관련된 사항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정말 그 아끼는 그 마음이라든가 그 배려하든가 이런 마음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를 아낀다는 거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그 동성 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성의 변화들은 그런 여지를 남겨둔 진짜 좀 엉뚱하게 생각하면 그 신이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신에게도 한번 따져 물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예. 어처구니없게 들리시나요? 아무튼 그런 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를 사랑하라고 얘기한 그 신의 뭐 가르침에는 그동안 그 종교가 보여줬던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 그 전쟁과 함께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게 전쟁이거든요. 종교. 예, 종교거든요. 종교적인 핍박.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폭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남을 해하는 그런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그 변화의 모습들을 계속 억누를 수만은 있겠느냐. 예,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들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해라는 게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반대 입장은 영원한 반대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 그런 반대가 서로 견제가 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게 상대방을 완전히 그 입장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그런 선을 유지해서 그 최소한도의 서로의 그 존재에 대한 가치 자체는 인정을 해주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게 이제 민주주의죠. 그래서 그런 가치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변화를 이끌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어떤 그 폭력적인 성향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변화 중에 하나로서 서로의 그 가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종교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사회의 가치관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이제 그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전통적 가치관에 반하는 것들에 대한 저희 이제 나름대로의 그에 상대되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종교에 대해 세 번째는 이제 국가의 미래입니다. 국가의 미래. 근데 이 국가의 미래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 그 전통적 가치관에서 그 이성애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치관이 어차피 그 AI에 의해서도 흔들리듯이 이 국가의 미래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제 그 민족의 이동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이슬람 난민들이 지금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건 이제 보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유러피언들이 정말 거기 가서 진짜 단맛은 뭐 속된 말로 쪽 빨아먹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앞선 경제 구조를 유지를 했고 그러면서 그 앞선 그 자원을 바탕으로 앞선 경제를 유지하면서 더 나은 상품을 만들고 더 고부가 가치의 상품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만든 과학기술 또 뛰어난
그런 시스템 때문에 도저히 그 후발 국가들이 따라잡기에는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똑같은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선진국 그런 그 먼저 착취를 통해서 성장한 전쟁과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성장한 그런 유럽의 국가들은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도 굉장히 고부가치고 한 개만 팔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한 개에 팔 수 있는 돈으로 수백 명의 어떤 그 노동력을 모아야지만 그와 상응하는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그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지금 고착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자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부족끼리 싸우고 유러피언 영국인들이 멋대로 만든 아프리카의 그 경계선, 나라 간의 경계선 또 중동에 뿌린 그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서 만든 그 중동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그런 모든 거기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통적인 어떤 그 민족 국가로서 의 모습을 계속 그 앞으로의 국가들이 갖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국가의 구성원의 변화는 앞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 지금 요즘 유시민 선생님께서 강의하셨던 옛날에 그 경북대인가요? 거기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경제학 강의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시민 선생님이 지금 경제는 국제화 속에서 국제경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국제경제 속에서 부족경제의 시각으로 그 하나의 국민 경제, 부족경제, 한 나라의 경제의 시각으로 국제경제의 변화를 맞이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부족경제의 차원에서의 시각으로는 그런 국제경제의 변화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얼핏 기억나는데 이 경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인간 노동력도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이제 사회 구성원도 많이 다양해지고 또 이제 뭐 예전에 그 구한말 때 이 소련으로 그 끌려가셨던 그 뭐 까레이스키라는 고려인 분들이라든가 뭐 중국 동포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던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예전에 흩어졌던 우리 그 조상의 자손들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 오면서 여러 가지 또 진통도 겪고 있고 또 현안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 국가의 구성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복잡한 지금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 자체의 미래의 변화는 사실 그런 다른 변수들도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또 다른 해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이 동성애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성애자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이성애자는 굉장히 계속 존재를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아이들을 안 낳는 문제는 그거는 동성애자가 많이 생겨서 아이들을 안 낳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으로 지금 자기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서 자기 자식이면 잘 기르고 싶은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잘 키우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와 관련돼서는 이 소수성애자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의 미래를 한다고 하기는 너무 좀 거기에다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주 사회에 드디어 이제 법률 개정의 그 목전까지 다다른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사회에도 아마 닥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또 계속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또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하지만 저의 의견을 바탕으로 또 우리 사회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아마 저보다 더 굉장히 깊고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아무튼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미리미리 이런 논의들을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가치고 사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회 속에서 어차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논의에 나름대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보고자 오늘 그 멜번의 풍경 10번째 순서는 소수성애자들 이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졌네요.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11번째 순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입니다. 지금 여기 호주는 한국보다는 1시간 빠른데요. 오늘 저녁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